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4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그 대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학습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창업경영학과는 2 플러스 1,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참여하셔서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시청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주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신 내용을 토요일날 대면 수업 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학습을, 그러니까 시청을 하면서 학습을 하셨을 때 모르는 것들, 그리고 또 공감이 가지 않는 것들, 또는 새로운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런 내용들을 풀어가는 게, 그리고 이슈가 있다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는 게 이제 저희 이 창업경영학과의 전공 수업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교육이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 이 동영상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다른 짓을 하면서 거의 제대로 듣지 않으시고 오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저한테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강의하는 이런 지금 이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다만 대면 수업 때는 저한테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 게 이 교육과정의 목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꼭 이 동영상 들으실 때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토요일에 가서 요거는 질문해 봐야지 라는 것을 하나 정도는 캐치를 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은 자기주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해 드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30분, 1시간 정도 여러분과 같이 대면 수업 때 설명을 드리면 훨씬 편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8시간, 그러니까 6과목을 듣는 분들은 16시간, 그리고 5과목을 듣는 분들은 15시간을 회사에 나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교육까지, 학업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내용,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오셔서 대면 수업 때 저한테 꼭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3월 말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이제 3월 말이면 웬만한 그 정부 사업 신청서는 1차 신청은 마감이 됩니다. 3, 4월에. 그리고 이제 2차 신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뭐 꼭 2차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정부 사업들, 대부분의 어떤 정부 보조금으로 여러분들 창업이라든가 사업에 도움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은 3월, 4월 외에는, 보통 2월에서 4월이죠. 2월, 4월 외에는 한 6월, 7월 요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여름 휴가 바로 직전이라든가 여름 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신청을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기만의 어떤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들떠 있잖아요. 이럴 때 확인을 안 해보신다고요, 잘. 그때 거의 이 신청이 마감이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또 지금부터 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실습을 하시고 배우신 분들은 활용해가지고
사업시정서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이제 시장조사 부분입니다. 시장조사. 저번 주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인구 통계 자료 조사해야 되죠. 그리고 경쟁사 자료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라 그래서 목표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해요. 이걸 FGI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여기 포커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표본조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표 고객을 내가 대상으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먹힐지 이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쪽은 시장에 진짜 런칭을 해봐야지 아는 일인데, 이렇게 시장에 런칭을 해보기 전에 일정 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시장이 뭐 1만 명이다, 더 되겠지만 보통 조그만 표본도 1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만을 뽑아서, 아니면 그 중에 한 50명 정도만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내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죠. 내 제품이 좋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로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때 적어 드릴게요. 표본조사가 뭐다? 일단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표본을 만들어, 그러니까 대표 몇 명을 뽑아서 이거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설정해야죠. 대표자를 추출해서 뭐래요? 출시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표본조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본조사라 그러면 내가 출시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그 목표 고객한테 싹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 출시 전에 일부를 추출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분들한테만 상품과 서비스를 괜찮습니까 하고 설문을 조사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표본조사입니다. 이 표본조사 할 때 주로 쓰이는 설명 자료가 뭐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한 페이지짜리 뭐예요? 양식이에요. 고객이 누구고 그분들한테 이런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유통이나 서비스,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아주 뼈대, 사업계획서의 뼈대만 담겨있는 그런 한 페이지짜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사업 소개서를 가지고 표본조사를 대부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커스 그룹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FGA라고도 표현하는데, FGI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약자라 그랬어요. 포커스, 영어로 쓰면 또 헷갈리시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약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아요.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설문을 하는 건데, 다만 이거는 표본조사와는 달리 뭐예요?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누구에게? 목표 고객의 표본들에게, 그 대표죠. 대표자들에게, 대표 표본들에게 뭐를 해요? 인터뷰를 통해 뭐라는 겁니까? 제품을, 고객 검증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고객 검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FGA예요. 아시겠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러면 표본조사와 FGA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표본조사는 그냥
설문으로 대신하는 거고, 그쵸? 설문으로 대신하는 거고, FJ는 뭐예요? 조금 심층적으로 만나서 그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인터뷰를 하는 M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MC가 한 4~5명을 앉혀놓고, 대표자를 앉혀놓고, 그 MC가 뭐를 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도 이용하는 거예요. 설문은, 이 표본조사는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스라 그럴까요? 바이어스가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한 얘기를 따라하거나 남이 한 것에 수긍을 하고 그러지 않고 본인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표본들이, 이 FGI는 그룹을 이루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대중 그 목표로 하는 고객들의 표본들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서로 조금은 바이어스가 끼기 때문에 동조를 하거나 반대를 하면 다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사용 편의성 테스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혁신적인 제품, 특히 혁신적인 상품의 경우 사용에 대한 이해도, 직관력,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이 얼리 어답터들은 신상족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물건을 사서 자기들이 기계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강하니까 바로바로 쓸 수가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성인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한테 컴퓨터를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쓰라고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잘못하면 교육이 없으면 그 제품을 사기도 싫고 자꾸 멀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 요즘 전자제품의 추이도 그래요. 얼마나 직관적인가예요. 누구든지 설명서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혁신적인 상품의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조사할 때 주로 해나가야 되는 어떤 설문이나 인터뷰나 테스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업성에 대한 타인의 의견,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한테? 가능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고객을 떠나서 먼저 내 지인들한테 먼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심사라든가 사업계획서 심사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보면 진짜 초기 창업자들은요, 자신이 얘기해 놓고도,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모순을 자기가 깨우쳐요. 머릿속으로만 있을 때는 그런 모순을 못 느끼는데,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이 종이에 서술을 해보거나 했을 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있네? 라는 걸 본인이 직접 자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계획이 머릿속에 세워져 있을 때는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고, 그러니까 글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글로 표현한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알려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동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조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거기서부터 최소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남이 들어보면 내가 오류를 저지르는 걸 금방금방 파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쓴 글에 오타자 있잖아요. 그건 절대 내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남이 보면 쉽게 발견해내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남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그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남한테 알리면 남이 내 거 뺏어가서 사업할까봐 못 알려준다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제일 중요한 건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실패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혁신적인 제품일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위험 요소를 계속적으로 발견해내고 얼마나 빨리 대중한테 친숙해질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혁신적인 제품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남한테 알려주고 바보 같은 남들이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 아이디어를 먼저 시장에 내놓길 바라야 돼요. 혁신적인, 한 번도 안 나온 제품이라면. 아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내 거라도 내 것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아니,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한테 선두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후발주자가 혁신적인 제품에 좋은 게 뭐냐면, 그 먼저 나간 친구들은 언제나 한두 개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데모 버전은 다 그래. 그래서 그 문제를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해결하고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왜? 문제가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핵심 기술의 문제 발생은 제품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런칭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라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전 품평회라든가 시연회, 그리고 어떤 지인한테 내 사업이나 내 제품에 대해서 알리는 것,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것, 고객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 이게 다 뭐라 그랬죠? 이런 거를 고객 검증이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정리 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놓고, 두 번째로는 고객 검증. 고객 검증의 의미나 목표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객 검증이라는 거는 내 상품 서비스의 검증인데, 누구한테? 서비스를 목표 고객에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줄지에 대한 검증이 바로 뭐예요? 고객 검증입니다. 이 고객 검증은 왜 해야 되느냐? 사전에 문제를 사전 문제 발생에 대한 뭐예요? 발견.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품 실패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꼭 해보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해봤다라는 내용을 사업계획서나 사업 발표 때 꼭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야지 고객이 고객 검증 단계를 거쳤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대중매체의 동향. 시장조사 중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다? 대중매체의 동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동향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쟁 상품 또는 해당 시장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트렌드를. 아시겠죠?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자기는 혁신적인 제품이라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그 제품은 벌써 3년 전에 만들어서 시판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소금 회사를
아주 당차게 그 큰 소금에서 했는데 당차게 그 사표를 던지고 나오신 공장장님이 계셨어요. 왜? 언젠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꽃소금 아니면 국에다 넣는 소금 이런 소금들만 그 있었지, 이런 어떤 아주 세부 유형의 소금들은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언젠가는 지금 많이 쓰죠. 테이블 소금. 그러니까 그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찍어 먹는 소금들, 이런 약간 짜진 않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소금들이 언젠가는 고객들이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저 동해 쪽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해수, 저 심해수를 떠다가, 그러니까 뜨기 위해서 관정 같은 거까지 팠는데 그 관정 하나에 뭐 1억씩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정을 통해서 바닷물을 퍼와서 거기에 그 덮는다 그러죠. 수증기는 날려버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뭐 허브 성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철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몸에 좀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이런 소금들을 팔면 대박이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한 5년간 했는데, 웬걸 그 사이에 벌써 본인이 생각했던 사업 아이디어의 제품을 누가, 대기업이 내놨어요. 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그게 이렇게 컨닝을 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혁신적인 제품도 아니고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제품이 가격이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소기업이 만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대기업한테 다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전에 시작할 때 시장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예, 먼저 런칭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있고 내가 만약에 진짜 할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뭐 개발 기간이 5년, 6년 되는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은 처음에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일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수록 준비 기간이, 이건 대기업이 해야지 조그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대중매체의 동향을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대중매체는 요즘에는 어떤 걸로 원래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인터넷,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엔 AI입니다. 활용해서 하되, 두 번째 조사 내용은 어떤 걸 조사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경쟁 상품의 시장을 조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시장의 정보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잠재 고객은 누구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동향들을, 정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까지, AI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저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북마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이걸 딱 눌러보면 이렇게 북마크가 계속 돼 있죠. 숨겨진 북마크에서 쭉 나오죠. 이런 북마크를 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북마크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를 북마크를 만들겠다. 뭐 요거 누르면 돼요. 별표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터넷을 효과, 이건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없는 전문 어떤 정보들은 관련된 협회, 그리고 여기 적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스는 어디다? 예, 인터넷 또는 AI,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두 번째로는 관련 산업의 협회. 아시겠죠?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협회 말고. 맞습니다. 논문 자료예요. 논문 자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학교 논문 자료 찾는 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꼭 이런 데 들어가셔서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청운대학교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신 다음에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을 들어가시고 논문 자료는 포털에서 도서관, 그리고 이 청운대학교 포털에서 들어가서 이 도서관에 들어가면 로그인이 돼 있다가 다시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또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로그인을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냥 학교 아이디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검색해보라 그랬죠?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뭐를 한다 그럴까? 전 아마존 교육이라고 쳐볼게요. 아마존 있을까? 교육 한번 쳐볼게요. 여기 아니네. 다시. 여기서요. 논문 자료를 주시려면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중간의 뭐예요? 이게 다 학술 논문들 집합체예요. 중간에 정보창, 창에서 대표적인 게 DBP야. 피아 또는 키스 또는 또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이 아티클 이런 쪽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DBP야. 왜 또 안 나오지? 다시 DBP야. 네. 자, 이렇게 들어가시죠? 여기 청운대학교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그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아마존 교육 한번 쳐볼게요. 안 나오나? 아마존 교육은 거의 논문 쓴 사람이 없네. 내가 써야겠다. 크로스보더라고 한번 쳐볼게요. 크로스보더는 좀 나오네. 이게 크로스보더가 결국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수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2개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성공 창업 그런 거 엄청 나올 거야. 그죠? 성공 창업 엄청 나오고, 또 여기다가 예를 들면 타이어 한번 쳐보겠어요. 타이어 제조. 이렇게 타이어 관련된 이런 어떤 논문들은 보면요, 들어가 보면 타이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게 개요 부분에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하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해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 이건 이제 제3, 요게 어떤 거예요? 전문가들의 평가가 FGI 이런 부분이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맞습니다. 내가 하는 거를 남이 분명히 안 할 때 내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과 같이 붐업이 일어나야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같이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시겠죠? 근데 남이 들어봐서 저게 되겠어? 라는 거 있으면 따라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다 그러면 같이 해볼래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뺏어가서 할 생각 안 해요. 왜? 사업이라는 거는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 가지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자도 확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집단도 확보가 돼야 되고, 뭐가 네트워킹이, 그리고 뭐가 또 경쟁 제품에 대한 대안, 기술적인 부분들도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돼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뭐냐면 제3자에게 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50명 중에 몇 명이 이 사업을 붐업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께서 그 사업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1교시는 마치고요. 2교시 이어서 좀 이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